자, 오늘 알습인자 얘기해 주실 인물들에 대해서 들어보면 사실 인물이 드라마틱한 건 이 뒤쪽이거든요. 네, 뒤쪽. 뒤쪽이다. 네, 저희 영화 관계자들께 그런 얘기예요. 영화는 마지막 엔딩 10분에 달렸다. 중간에 지루하고 초반에 지루한 건 참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엔딩 쪽이 그땐 욕먹죠. 이거 하려고 이번에 선생님들의 인물도 저는 마지막 10분에 달려있다. 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루함을 참아주실 계획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가위바위보로 그러세요? 누구 걸 먼저 듣고 싶으신지. 일단 심채경 박사님의 그 가장 베일에 쌓여 있지 않나요 지금? 아무도 심채경 박사님은 인물도 베일에 쌓이고 심채경 박사님 본인 자체도 그렇죠. 시청자들한테 좀 베일에 쌓여요. 그러네요. 직업조차도. 그러면 심채경 박사님이 먼저. 오픈 더 도어를 해주시면. 아, 오케이. 아니 너무. 아니 나 이런 BTS의 영향력이 필요했다고. 꼭 그걸 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아, 심채경 박사님이 폼을 여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을 네. 안고 네,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오늘 이 인물 자체 조명한다기보다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그 엔딩 10분, 영화로 치면 그 엔딩 10분에 해당하는 그 장면이 저는 떠올라서 이 인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지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미리 좀 드리는 거고 이분은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 이름은 미미 아웅이라는 이름인데 미미 아웅. 아웅. 네. 이제 미얀마 분이시고 미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근무하셨었고 놀라운 기술을 가진 공학자인데요. 요즘에 우리가 화성을 탐사하는 로버를 보내고 거기에 화성에 헬리콥터도 보냈어요. 네. 기사 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헬리콥터인데요. 그 헬리콥터 이름이 인제뉴어티라는 헬리콥터인데요. 날개는 한 1.2m 정도인데 안에는 굉장히 본체는 굉장히 작고 가볍고 한 2kg 정도도 안 되는. 아니 저는 화성에 헬기를 뭐가 보냈다가 다시 이륙시켰다라는 게 생각보다 업적이 상당히 미미하다. 미미한. 미미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거기서 헬리콥터를 띄우는 게? 화성은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날개를 엄청나게 빨리 돌려야 겨우 조금 한 몇 미터 떠보는 정도예요. 지상에서 실험할 때는 얘를 아예 진공 챔버에서 실험을 해요. 지구에는 대기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화성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진공 챔버에 넣어야 될 정도로 이분이 한 6, 7년 정도 열심히 그 팀을 이끌면서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날개는 엄청 빠르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네, 공기 아주 약간의 한 1% 정도, 1%의 공기를 가지고 1%? 뜨겠다. 네, 라는 거죠. 굉장한 도전이었다고 했고 사람들이 그거를 인류가 비행기를 발명했던 사건과 맞먹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화성에 대해서 탐색할 때 화성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을 보내거나 아니면 화성 표면에 착륙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었어요. 네. 표면에서 이제 로버가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바퀴를 굴러가면서 힘들게 운전을 해서 되게 느리거든요, 속도가. 아주 오랜 시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탐사를 하게 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갈 수 있으면 살짝 떠서 좀 날아가서 내려가면 금방 이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밖에 안 되지만 대기에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탐사하는데 되게 좋은 수단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헬리콥터, 화성 헬리콥터에 대해서 말할 때 새로운 차원을 하나 추가한 것이다. 그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 환경이면 뭐 달도 있을 테고 네, 가까워. 네. 네. 근데 왜 하필 화성으로? 왜 화성까지 가야 했냐면 하루가 24시간 한 조금 넘어요. 조금 차이구나. 25시간은 안 되고 24시간 조금 넘거든요. 그나마도 인간이 가서 혹시 방문하게 된다면 조금 더 우호적인 곳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익숙한 생활 리듬으로 우주 비행사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성엔 그래도 1%지만 대기가 있긴 있어요. 달엔 없죠. 달에는 없으니까 달에서는 헬리콥터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거든요. 아예 불가능해요. 달에서 날아다니려면 이렇게 점프를 잘하면 돼요.
점프해서 멀리 가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개발하고 있고요. 재밌긴 하겠네요. 네. 높이. 어렸을 때 트램폴린 그렇죠. 퐁퐁이 그거. 트램폴린 퐁퐁처럼. 재밌겠다. 하면 엄청 높이 다른 중력이 작아서 엄청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화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화성 침공, 그렇죠. 우주 전쟁 이런 거 항상 화성인들이 침공하는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시간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게 행성과학자들의 거의 동의하는 이론입니다. 그 근거가 혹시 하나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근거가 이번에 최근에 간 이 로버가 이름이 퍼서비어런스라는 로버가 갔는데요. Current speed is about 30 meters per second, altitude of about 300 meters. Perseverance is continuing to descend on the parachute. Touchdown confirmed.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얘가 어디에 착륙했냐면 삼각주 지형에 착륙했어요. 삼각주지. 그래서 거기 그 삼각주 지역 주변을 지금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어요. 삼각주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강물들 모이고 네네. 이런 정도의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이 우주 밖으로 흩어졌을 리는 없고 그동안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주 밖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과학자분들은 대부분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지구 생명체밖에 몰라요. 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본 적이 예제가 없으니까. 지구 네. 생명체밖에 없어서 지구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발원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르죠. 화성에 사실은 물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생명체가 기원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물의 흔적만 찾고 있다든지 그럴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죠. 근데 생명체라는 정의가 우리와 같은 이런 형태의 존재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의지 맞아요. 생명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은 이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미 외계의 존재들이 와 있다. 아, 우리가 모를 뿐. 그 예를 들면 음악이 그냥 외계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서 발현하면 퍼져가고 막 음악이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깃들어서 살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태어났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존재들이 어디선가 왔고 소리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깃드는 게 아닐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들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그렇죠. 조종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조종을 받아서 이런 숙주를 통해 갖고 널리 퍼뜨리고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고. 노래가 중요하죠. 사실 날지 못하는 새는 있어도 울지 못하는 새는 없다. 와. 찾았다 외계인? 찢었다. 나 그 수많은 하수인들 중에 하면 지금 뭐 빌보드 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선택을 받은 거죠. 그렇네요. 외계 존재의 선택을 받은 존재. 축하드립니다. 선택 못 받았어. 당첨됐군요. 어떤 외계인이 들어왔던 뭐 상관없어. 아무튼 근데 좋은 그 인물이 외계인이 왜 만났어요.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미미아오. 아, 네. 그 엔딩을 향해서 이제 예, 가야 예, 예. 되는데요. 벌써 엔딩이에요? 되게 영화가 짧네요. 너무 짧아요. 단편. 단편 영화제로 하죠. 아, 그분이 미얀마에서 미국으로 오는 과정 뭐 아,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면 그 궁금해하셨죠. 전반부가 네. 갈 것 이분이 같은데. 그 예. 뭐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제 유학생이었고 아, 네. 네, 유학 갔던 시절에 낳았던 아기인데 2살도 안 돼서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요. 부모님이 예, 그냥 다시 귀국하셨어요. 청소년일 때 혼자서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예, 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되게 거기서 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나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나사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범한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있어요. 꼭 우리가 여성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우리도 아시아인이라고 평균 말할 제시를 필요도 하잖아요. 없고, 우리가 사실 집중하는 것은 이제 수석 뭔가 대표를 맡은 부서의 장이라든지 굉장히 집중 조명을 하게 되고, 그 밑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분도 그냥 평범한 어떤 직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커리어를 착착 잘 쌓아서 부서장 정도 되는 그
특정 관측기기의 장을 맡게 됐고 그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낸 거예요. 이분을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화성에 헬리콥터가 도착해서 헬리콥터 첫 비행 시연을 하는 것을 유튜브로 당시에 라이브 중계를 했거든요.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같은 옷을 이제 맞춰 입은 팀원들이 옷을 맞춰 입고 그 관제실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신호를 계속 기다리다가 성공했어라는 신호가 왔을 때 이렇게 다 같이 환호하는 그런. Confirmed that Ingenuity has performed its first flight. 이분이 서류를 이렇게 책상에 여러 가지 서류를 갖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짧은 연설을 한 다음에 이걸 찢어요. 세리머니 하는 장면을 봤어요. 영화에서 보면 꼭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야 하면서 막 뭐 던지고 막 정확합니다. 예. 완전 마이크 드롭이네요. 근데 찍고 있는데 다시 추락합니다. 누가 다시 뽑아오겠죠. 네, 그렇죠. 이분이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이 서류를 찢는 장면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어떤 아직 이루지 못한 과학자들한테 약간 자신이 그런 세리머니 하는 어떤 서류도 찍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 것을 자기가 상상해 보면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세리머니가 과학적 성과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너무 공감해요. 그래요? 네네네. 과학자들도 뭔가 조금 자기 자랑, 과학자들 약간 자기 자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학자가 정말 못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걸 보시는 국민들,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인들 모두가 좀 희망을 갖고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당연히. 예를 위대한 과학자 미미 아웅 이분의 얘기를 들어봤고 여기 선생님들은 미미 아웅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영화로 만들기엔 좀 부족하다. 시련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정말로 영화나 소설로 만든다면 네. 알려지지 않은 어떤 분명히 시련이 있을 텐데 그런 디테일들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꼭 큰 실패가 아니라 프로젝트 실패가 아니더라도 내적인 실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있으면 훌륭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특히 마지막 엔딩은 매우 적절하다. 네.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분을 인터뷰를 언젠가 그 정보를 모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뭐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영화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네. 그분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이메일을 보내보시죠. 화성 연구하시죠? 또 달 연구하는데 한번 만나죠. 한번 이래서 만납시다. 막걸리나 한잔 하죠. Do you know BTS?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끝나고 사진 꼭 찍어주세요. 사진은 네. 바로 선물할 수 있어요. 잘 모르신다고 하면 나쁠 텐데.